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크레아텍 기술지원팀 최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3D 스캐너를 이용한 폴리웍스, 품질검사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컨텐츠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폴리웍스 내에서 실제 스캔부터 품질검사, 마지막 레포트 추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컨텐츠 목록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VX 스캔 모듈 접속, 두 번째 타겟 스캔 및 표면 스캔.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캐너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제품을 이용할 거고요. 이것도 모듈 접속하고 타겟 스캔, 표면 스캔하는 것도 폴리웍스 내에서 바로 VX 스캔 모듈로 연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측정, 실제 품질 검사를 위해서 얼라이먼트 방식은 레퍼런스 베스트 핏을 먼저 이용할 거고요. 정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컬러 맵을 통한 표면 편차 측정, 이어서 형상 측정과 기하 공차 기입, 그리고 이제 기하 공차 데이터를 이용한 DRF 얼라이먼트,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단면 추출하고 단면 측정, 일곱 번째 반복 측정과 레포트 추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고 이번 웨비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스캔 모듈 접속하고 타겟 스캔, 표면 스캔하는 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폴리웍스 인스펙터 들어오면은 가장 초기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U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이콘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 스캔 모듈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할 건데 요것도 제가 지금 커스터마이징 해서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모양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스캔 모듈 크레아폰 VX 스캔 선택해주고 스캔 모듈 한 번 더 클릭하면 바로 VX 스캔 모듈로 소프트웨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접속 화면이고요. 이쪽에서 접속이 완료가 되면 이쪽에 스캐너 상태창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캐너가 연결되었습니다. 잘 나왔고요. 이제 옆에 크레아폰 VX 스캔, 스타트 스캔 눌러주게 되면 바로 VX 스캔 모듈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캔하는 건 여기서 동일하게 캘리브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실제 스캔을 위한 해상도 설정, 그리고 셔터값 설정, 스캐닝 영역, 스캔 파라미터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해상도를 0.7mm 정도 세팅해주고 적용 눌러주고요. 셔터 값도 제품에 맞게 설정해주고 스캐닝 영역도 박스 해제해줘서 스캐닝 영역 설정해주고요. 일단은 표면 스캔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타겟 스캔을 진행할 건데요. 이 타겟 스캔 같은 경우엔 보시면 제품에 이런 식으로 제품의 타겟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의 한 스캐닝 에리어, 가로 31, 세로 35cm 영역 안에서 최소 6개 이상의 타겟이 보여야 되고요. 이 타겟들을 중복적으로 서로 타겟들이 잘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겟만 스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이 찍혀도 스캔이 되지 않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면과 윗부분 같은 경우에 옆면의 타겟을 이용해서 중복적으로 참조해 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타겟 스캔을 마치고 표면 스캔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스캔을 마쳤고요. 바로 표면 스캔을 진행할 건데요. 표면 스캔도 타겟 스캔과 동일하게 이 타겟을 최소 6개 이상을 봐주면서 중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표면이 스캔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타겟 스캔을 했기 때문에 저희 취득한 타겟을 통해서 제품이 움직이거나 이동해도 알아서 트래킹을 해나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겹치거나 흔히 데이터가 밀린다고 하죠. 그런 현상 없이 제품을 바꿔가고 뒤로 돌려도 이미 취득했던 타겟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스캐너가 트래킹을 해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을 찍어도 자동으로 찾아가고요. 형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스캔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스캔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확인하면서 안 되는 부분 타겟 잘 보면서 스캐너로 읽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까지 데이터 전부 취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캔하는 과정은 뭐 타겟 세팅하고 타겟 스캔, 표면 스캔까지 10분, 15분 정도 요걸 찍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데이터고요. 보시면 이 하얀색 점들은 저희가 취득한 타겟입니다. 제품에 실제로 붙어있는. 그래서 이 필요한 데이터 외에 나머지 데이터는 전부 삭제해주고요. 제 이쪽에 보이는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최종 STL 데이터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작업이 끝나고 이쪽에 스캔 수락 버튼을 누르면 바로 폴리웍스 인스펙터 내로 지금 저희가 스캔한 데이터가 불러와지고요. 보시면 VX 스캔해서 최적화하고 수락 눌러서 바로 인스펙터 소프트웨어 내로 불러온 것. 그리고 이제 폴리웍스에서 실제 품질 검사하는 과정은 제가 라이브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스캔한 스캔 데이터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측정할 CAD 데이터. CAD 데이터의 경우에는 스텝이나 IGS 공용 포맷으로 변환해서 이쪽에서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측정을 진행하기 전에 이 CAD 데이터 위에 스캔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오버랩을 시킬 건데요. 이 오버랩을 시키는 방법은 얼라이먼트, 정렬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이 정렬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 오브젝트 베스트 핏, 측정 오브젝트 베스트 핏, 수직 평면 정렬, RPS 정렬, 데이터 레퍼런스 플레인 정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가장 처음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오브젝트 베스트 핏을 통해서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 정보를 이용해서 맞추고요. 이 표면과 표면 사이의 거리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3D 데이터 위에 스캔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오버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복 횟수 나오고요. 얼마큼 수령하는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시면 CAD 데이터 위에 스캔 데이터가 올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렬을 마쳤고요. 이번엔 컬러 맵을 통해서 한번 표면 편차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데이터 컬러 맵, 서페이스 편차 눌러주고요. 이쪽에서 측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디까지 측정할지 최대 거리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0.5mm, 플러스 마이너스 0.5mm까지 한번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5 세팅하고 측정 눌러주면 바로 이제 컬러 맵을 통해서 얼마큼 표면 편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색 부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지금 최대 거리를 0.5mm로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측정이 되지 않은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속성을 들어가서 최대 거리를 조금 더 러프하게 2mm 정도로 설정해주고 적용을 눌러주면 측정이 안 된 부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 됐던 부위까지 전부 측정이 됐고요. 컬러 스케일과 비교해서 보면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엔 CAD 데이터 대비 스캔 데이터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스캔 데이터가 조금 들어가 있다. 근데 이쪽 오른쪽에 컬러 스케일 보시면 저희는 최대 거리 플러스 마이너스 2mm까지 측정을 했는데 이쪽에는 1.843, 마이너스 1.968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스케일도 저희가 지정한 값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측정한 것만큼 컬러 스케일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요거 말고 원하는 지점에서 정확한 편차량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은 요 비교 포인트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서 서페이스 비교 포인트 생성 해주고 간단하게 선택 누르고 원하는 지점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편차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3차원 측정기 CMM을 쓰고 계시거나 뭐 정확한 좌표값, 노미널 좌표값에서 이런 서페이스 편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쪽 방법에서 수치 입력을 통해 XYZ 좌표값을 실제로 입력해서 편차를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텍스트 파일 사용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좌표를 메모장에 좌표값을 전부 적어주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누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좌표값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10번에서 보시면 요 서페이스 편차 말고 XYZ의 편차량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지오메트리 컨트롤 여기서 서페이스 포인트 X, Y, Z 체크박스를 체크해주면 이런 식으로 주석에 얼마큼 XYZ 좌표값 차이가 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주석의 노미널 값이 몇인지도 표기하고 싶다. 그러면 주석 편집에 들어와서 편집 XYZ 노미널 적용을 하면 주석에 실제로 노미널 값이 몇인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XYZ의 편차량 측정값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석은 일단은 저희는 간단하게 편차값만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도 저희가 Alt를 누르고 주석을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오브젝트 가까이 통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석의 위치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그대로 레포트에 이제 한 페이지로 추출을 할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 눌러서 레포트 편집기 들어가면 이 레포트 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 화면 그대로 내용이 추출이 됩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정 가능하고요. 화면에 맞게. 다시 3D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음으로 형상 특정이랑 기하 공차 기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형상 특정을 하면서 이 컬럼 앱이나 주석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앱을 숨겨주고요. 다시 누르면 복원되고요. 이 주석들은 그룹으로 붙고 이름도 바꿔주고요. 컬럼 앱 비교 포인트. 마우스 휠 클릭하면 숨겨지고요. 다시 휠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단 세팅을 해줬고요. 이제 형상 특정이랑 기하 공차 기입을 해보기 전에 도면을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모 블록의 도면인데요. 보시면은 데이텀 A 평면에 평면도 들어가 있고요. 데이텀 B 1 그리고 허용 고차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리고 이쪽 평면부터 평면까지의 거리 25.97 테이프 각도 그리고 이 데이텀 B1 센터부터 이 원뿔 센터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 원뿔도 수직도 0.25 데이텀 A 그리고 이쪽에 서피스 프로파일 데이텀 ABC 이쪽에 데이텀 C도 있고요. 요거를 다시 플루웍스 화면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형상 추출을 위해서 스캔 데이터는 숨겨두도록 할게요. 하고 오브젝트 쪽에서 평면 형상 생성 하고요. 이제 데이터 형상은 A 지정해주고 간단하게 원하는 부위 클릭해서 수출을 하고요. 이쪽에 아까 기하 공차 평면도 0.5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컨트롤에서 오른쪽에 DDAT 컨트롤 평면도 공차 0.5 엔터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하 공차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텀 C 평면 여기다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엔 원 형상 생성을 통해서 데이텀 B를 한번 잡아줘 볼게요. 동일하게 데이텀 형상 라벨 지정해주고요. 원하는 부위 선택해서 형상 추출해주고요. 이쪽에도 아까 허용 오차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컨트롤 그 부분에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입력해주면 이런 식으로 허용 오차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주석에 XYZ의 좌표값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해제해 줄게요.
해제해서 지름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쪽에 테이퍼 값은 원뿔 영상 생성, 그리고 원하는 부위 선택해서 추출해주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테이퍼 각도이기 때문에 테이퍼 각도에 체크 표시해주고요. 주석이 들어오고 홀 각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 1 B부터 이쪽 원뿔의 센터 값, 센터부터 센터까지 거리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쪽에 원뿔 형상 하나를 생성을 해볼게요. 하고 오른쪽에 거리를 눌러서 이 원뿔 2번과 데이터 1 B 두 개의 형상을 이용해서 거리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뿔 2번, 데이터 1 B 해서 생성해주고요. 주석 같은 경우에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원을 해서 주석도 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이쪽 평면부터 평면까지의 거리 값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직 거리이기 때문에 평면 형상을 이용해서 한번 거리 값을 재볼게요. 평면 만들어주고요. 위쪽에 평면 만들어주고 이쪽에 다시 거리로 들어가서 평면 2번부터 평면 1번까지 식으로 거리값 추출해주고요. 여기서 주석 복원 해서 이런 식으로 거리값 주석도 표현해주고 이제 이쪽에 기하공차 값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기하공차도 원뿔 형상 생성 그리고 원하는 부위 선택해주고요. 선택해주고 기하공차 컨트롤 추가 직각도 M차 0.25 데이터 명상 A 엔터 눌러서 지정해주고요. 각도는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 형상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서페이스 형상 생성의 경우에는 일단 형상을 클릭을 해주고 선택 모드로 들어와서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주고 생성을 눌러주면 서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기하공차도 서페이스 프로파일 데이터 A, 데이터 B, 데이터 C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추출된 형상들을 기반으로 한번 측정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들을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해서 측정 추출을 해주면 측정값 그리고 편차값 그리고 테스트 불합 여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캡처를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고 서페이스 같은 경우도 주석을 원하는 위치에 맞게 원뿔 2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놔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레프트 스냅샷을 통해서 레프트의 한 페이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화면 그대로 요 레프트가 추출이 됐고요. 요거를 이 화면 말고 테이블로도 보고 싶다 그러면 요 필요한 것들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테이블 생성 통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테이블도 더블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주고 컬러 공차 같은 경우에 넣고 싶으면 포맷 편집에 들어가서 컬러 공차 합격 적용 눌러서 컬러 공차도 넣어주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상이랑 기하 공차 측정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요 데이터 평면 A, B, C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 레퍼런스 프레임 정렬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렬 방식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측정값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레퍼런스 오브젝트 베스트 핏 기준 측정값이고요.
이거를 다시 정렬 방식을 이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 기준에 맞춰서 측정값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상 같은 경우엔 변동이 없어도 거리값 같은 경우엔 XYZ의 좌표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요. 보시면 레프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아까 기준이랑 지금 기준이랑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레퍼런스 베스트 핏 기준으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활성 눌러주면 다시 레퍼런스 베스트 핏 기준으로 얼라이먼트가 맞춰지고요. 편차 같은 경우도 다시 베스트 핏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상 측정 그리고 기하 공차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한번 단면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단면 추출 같은 경우엔 여기 단면에서 표준 단면 클릭해주고 축을 선택을 해주고요. 축 같은 경우는 저희 요 X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X로 생성을 해주고 한 개를 할 거면 개별 그리고 다양한을 통해서 범위를 선택해주고 범위 안에서 샘플링과 간격을 설정해주면 범위 안에서 얼마큼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성될지 또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한 개만 포인트를 한번 찍어서 측정값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지금 생성이 된 거고요. 이 단면도 레포트에 어느 부분의 단면인지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석에 복원해주고 여기서 네임 온리 눌러줘서 이게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것도 레포트의 한 페이지로 캡처해주고요. 네, 이제 단면의 측정을 위해서 이 캐리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는 숨겨주고요. 이쪽은 노미널 추출을 통해서 캐드 값도 뽑아주고요. 보시면 이 단면의 파란색은 스캔 데이터의 단면이고요. 이 회색 같은 경우는 캐드 데이터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에서도 컬러 맵을 다시 켜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면에 컬러 맵이 나오고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단면 비교 포인트를 통해서 원하는 지점에서의 선착값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숫자만 표시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아직 세팅해 주고요. 이 컬러맵 같은 경우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숨겨주고 이 편차만 표현될 수 있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레포트로 설정이 되면 이쪽에 단면 그리고 단면 1번에 표면 편차값 측정이 진행됐고요. 이제 이번엔 단면에서 한번 형상 측정을 해볼 건데요. 단면의 형상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값 그리고 이런 R값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이 선과 이 선의 각도값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두께값 같은 경우엔 간단하게 게이지 단면 캘리퍼스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두께값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쪽도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이번엔 요 R값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R값 같은 경우에는 아크 형상을 선택해서 만들어 주고요. 이것도 측정 추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YZ 값 그리고 반경값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번엔 여기부터 여기에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요. 각도를 기준으로 선이 먼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선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라인 생성 아까처럼 클릭 원하는 오브젝트 클릭 해서 선을 만들어 주고 이번엔 각도 형상 생성 그리고 라인 2번과
라인 1번, 라인 2번과 라인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값도 생성을 해주고요. 이것도 라인 1번, 2번은 없애주고 각도의 주석도 복원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표시해주고요. 이것도 캡처를 통해서 레포트에 부분이 될 수 있게 추출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건 이제 컬러맵을 통한 표면 편차 측정 그리고 형상 측정 및 기하 공차 기입.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석에 굳이 기하 공차 같은 경우에 노미널 값이 0이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주석에 표현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주석 편집 삭제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스냅샷 재캡처 하면은 지금 수정한 내용들이 다시 수정이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면 측정 그리고 단면 형상 측정까지 기본적인 측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요 품질 검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이쪽에 피스 속성에 들어가서 피스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요. 데모블럭 샵 1번 사용자 이름 신성 이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고 사용한 장비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설정해주고 닫기를 누르면 여기 페이지에 프론트 페이지에 오퍼레이터 이름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디바이스 장비명 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면 여기 바로 수정이 되고요. 레포트의 이름에 피스 넘버 데모블럭 샵 1번 그리고 데모블럭 샵 1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제 이 데이터 기반으로 레포트 추출까지 반복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페이지 생성 눌러주고요. 저장 예 눌러주면 이쪽에 다음 측정할 PC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제가 데모블럭 샵 1번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데모블럭 샵 2 자동으로 이름이 붙은 거고요. 생성을 눌러주고 두 번째 데모블럭을 불러주면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을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레포트 추출까지 다 자동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측정을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얼라이먼트부터 보시면은 이런 형상 측정들, 단면 측정 이런 것도 알아서 다 측정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완료가 되고 다시 레포트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측정 내용이 레포트까지 자동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데모블럭 3번까지 하나 더 해볼게요. 동일하게 PC 이름 자동으로 3번으로 지정이 됐고요. 생성을 누르고 데모블럭 샵 3번 확인을 누르면 이 작업들 얼라이먼트부터 지금 마지막 단면 측정, 단면 형상 측정까지 전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쪽에 레포트를 다시 한번 보면 데모블럭 샵 3번 표면 편차값 이 표면 편차값은 과정은 동일하지만 측정값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피스에서 보시면 샵 1번, 샵 2, 샵 3번 전부 다 측정값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측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피스 1번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측정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도 추가하고 싶다, 혹은 보면은 지금 프론트 페이지에 화면 영역 캡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피스 하나만 수정해서 나머지 피스에 전부 내용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D 화면 영역 캡처 눌러주고요. 이쪽에 스캔 데이터 숨겨주고 메인 표지 포착해주고요. 이 내용을 한번 데모 블럭 샵 23 다른 피스에도 한번 내용을 한번 전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파 구성 하고 전파할 피스 선택해주고요. 확인 누르면 이 내용을 다른 데모 블럭 샵 2번, 샵 3번에도 동일한 레포트가 수정이 되도록 전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같은 경우에도 어느 편차 부위를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수정이 돼서 다 전파가 가능하고요. 얼라이먼트 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모두 전부 똑같이 내용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샵 1번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데모 블럭 샵 2번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피스에 이 전파 사항을 전부 전파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모 블럭 샵 3번에도 내용 전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모 블럭 1번에서만 수정을 했지만 데모 블럭 샵 2번과 샵 3번의 레포트에도 그 메인 표지가 저희가 샵 1번에서 캡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 추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샵 2번으로 들어가서 잘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지고 레포트로 다시 들어가면 2번 피스에도 이 내용이 전파가 돼서 메인 프론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레포트 추출을 해볼 건데요. 레포트 추출 같은 경우엔 요 피스마다 각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데모 블럭 샵 2번 레포트를 PDF로 추출한다고 해서 다른 피스들 데모 블럭 샵 1번이나 3번도 같이 추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엔 각각 피스에 들어가서 레포트 추출을 해줘야 되고요. 기본 형식은 PDF로 나오지만 엑셀로도 뽑을 수 있고요. 일단은 PDF 파일로 내보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출한 레포트고요. 메인 표지, 컬럼의 표면 편차 측정값, 그리고 형상 측정, 기하 공차 측정값, 그리고 형상 테이블, 그리고 단면 1번의 표면 편차값, 그리고 단면의 형상 측정값,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PDF 말고 이런 측정값들을 데이터화하고 싶다, 아니면 회사 양식에 맞게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엑셀에서 폴리웍스 레포트 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레포트 룹 같은 경우에는 폴리웍스 인스펙터를 설치하고 레포트 룹 모듈을 설치하면 엑셀에 자동으로 이 기능 툴바에 폴리웍스 레포트 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쇼 레포팅 툴 하고 이 워크스페이스가 열려진 상태로 커넥트 투 폴리웍스 눌러주면 지금 열린 워크스페이스랑 연동이 돼서 데이터들을 기입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저희가 한번 서페이스 값들을 간단하게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해주고 내용들을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죠. 템블럭 1번 측정 포인트가 하고 뭐 2번이면 2번 데모블럭 이건 2번이고 뭐 1번에 들어가서 1번 값들 그래서 동일하게 수정해주고 값들 똑같이 기입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화 할 수 있고 양식에 맞게 측정 값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고 이 웨비나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례대로 제가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핸디스캔 3D로 스캔 후 실제 값과 오차값 보정을 얼마까지 가능할지요? 저희 핸디스캔 블랙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미크론입니다. 25미크론이고 볼륨 공차 같은 경우에는 20미크론 플러스 미터당 40미크론. 그래서 1미터 제품의 경우에는 약 60미크론의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디스캔 3D로 역스캔 기능도 지원이 될지요. 요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설계 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핸디스캔 3D를 이용해서 요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역설계라고 해서 도면이 없는 3D 데이터의 경우 실제 제품을 스캔해서 그 스캔 데이터 기반으로 역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내 디지털 트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 중인데 핸디 스캐너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일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맷 전환 시간이나 별도 조정 공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단은 별도 저장 공간은 STL 데이터가 뭐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해상도 얼마나 정밀하게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 크기는 다르고요. 일단은 STL 데이터를 편집하고 하려면 STL을 다룰 수 있는 툴을 쓰셔야 됩니다. 뭐 폴리웍스나 품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폴리웍스 인스펙터라든지 아니면 역설계 같은 경우엔 STL 데이터를 이용해서 역설계를 할 수 있는 디자인X 같은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STL 데이터는 OBJ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OBJ로 뽑고 뭐 BMP랑 MTL로 뽑아내서 텍스처 매핑까지도 가능하고요. 텍스처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레이저 스캐너로는 안 되고요. 다른 고스캔 스파크라고 해서 광학식 스캐너를 통해서 텍스처 스캔이 가능합니다. 뭐 요청하시는 내용은 제가 추후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메일로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캔 데이터 작업 시 실제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툴 기능에 대한 안내와 상세적인 가이드가 있나요? 네, 실제 자세한 매뉴얼이 있고요. 뭐 툴 기능도 다 나와 있고 기본적인 스캐너의 원리라든지 포지셔닝 타겟 요령들 이런 것도 잘 나와 있고요. 아니면 저희 엔지니어 팀에서도 이런 거 유선상으로 지원해주고 방문해서 교육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면 종료 후에 실제 뭐 필요한 스캐너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폴리웍스 인스펙터에 대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메일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